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음성 켜고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자료를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몇 살로 보이세요? 뭐 이런 말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아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 수명을 보는 관점 자체를 아예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저희 손녀딸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늙어가고 있는 저하고 아주 손녀딸하고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 자료에 앞서서 여러 가지 사전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이 발표 자료에 많이 넣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계속적으로 학교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8년 동안 정부에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건강기능식품 규정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학교로 왔습니다. 저희 이런 여정 중에 보면 수문구름처럼 아메이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서 마지막에 제가 건강기능식품 규정을 만들 때 아메이가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셨냐면 글로벌 규제 동향을 세밀히 잘 소개시켜주고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파트너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 후에 제가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겨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논문을 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논문을 쓰고 이럴 때도 아메이의 그 식물영양소에 대한 개념이 제 연구 주제하고 잘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플래보노이드, 비타민 C 이런 연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아메이 페이퍼 관련된 그런 논문을 한 대여섯 개 이상 만들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아마 아메이 글로벌의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보드 SAB 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고 지난 몇 년간 계속 SAB 멤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결과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왔고요.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도 이것이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자료가 계속 두꺼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를 받으면 정상이다, 경계다 이런 것을 많이 받지만 뭔가 이게 더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는 두꺼워졌는데 왜 우리는 점점 많이 불안하고 알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제 연구의 하나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한 가지 식품을 먹으면 어느 건강에 좋다라는 1대1에 대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년 전에는 제 연구의 이 출발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들마다 이 연구 결과가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걸 느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려다니는 느낌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만이 있었다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고 또 혈당이 높아졌다 그러면 또 근육이 감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가 뭉쳐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는 아주 거대한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자, 식품 안에는 실제로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사람의 몸 안인데
마치 전자회로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년간 연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건강을 측정할 때에 한 가지로 할 수 없으니 한 사람에 대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먹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검진 자료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통합적으로 해석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많은 연구를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저희한테 17억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에도 수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합쳐보니까 17억 이상이 되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의 몸인데 이렇게 회로도로만 그릴 게 아니라 진짜로 자료를 다 모아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 몸의 것을 이렇게 네트워크로 그리는 기술도 됐는데 이거는 카이스트랑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몸이 다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질병이 천천히 함께 연결돼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기술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한 물질들입니다. 여러 가지 천연물질을 많이 분석해 왔는데요. 가운데 뭐가 보이시죠? 더블엑스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더블엑스는 이 안에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는 아주 연구에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엑스도 포함시켜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 표시가 있는 것은 각 연구 중에서도 아주 더 깊숙이 연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블엑스도 저희가 깊숙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 소재로 저희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내면은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제 연구 업적은 높아지지만 결과적으로 삶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연구의 방향을 바꾸자. 그래서 하나의 기술을 너무 세밀하게 파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건강을 숫자뿐만이 아니라 위치와 방향으로 제시하는 기술. 이거는 네덜란드 TNO 팀이랑 같이 저희가 연구해서 이 기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몸의 구조를 볼 수 없지만 그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자 하는 것은 카이스트 팀이랑 같이 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술을 로금이라는 회사로 만들었는데 이 기술만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데 마침 아메이에 또 이런 비전이 있는 것이죠. 건강 수명에 대한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술과 아메이의 비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0년 동안 했던 연구가 이제 삶의 언어로 바뀌는 그것이 마이웰리스 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왜 아메이랑 관련이 있었고 또 마이웰리스 앱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 노화 하면은 과연 뭘 관리하지?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O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린 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그린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데 사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질병,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질을 낮추게 하는 그 원인 중에 가장 높은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보시면은 이 중에 파란색이 제일 많죠. 그래서 파란색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망과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만성질환인 거죠. 여기 보면은 당뇨병, 심장순환기계 질환병 이런 것들 만성질환이 많은 거지 더 이상 비타민 결핍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하는 코비드처럼 그러한 감염성 질환도 역시 중요하지만 최상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 원인을 보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거는 우리나라고 오른쪽에는 글로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만성질환에 대한 우려가 큰 이 상위 국가, 잘 사는 나라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현실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성질환이 조용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내지 않고 나타나면서 무서운 것이 만성질환인데 이것은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습관이 나빠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운동을 안 해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유전적으로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씩이 원인이 아니라 이거가 만약에 0.2, 0.3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저희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식습관이 나쁘니까 만성질환이 덜리겠다 이런 시그널 분석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식습관도 이 정도면 됐지 뭐 운동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다 했는데 합쳐보니까 안 좋아져서 만성질환이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만성질환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오지 않죠. 그래서 2개 이상, 3개 이상 오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속내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것은 빵 하나를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 같지 않다는 걸 보이죠. 사람마다 높고 낮을 때 너무나 다른 것이 보입니다. 질문지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다른 것들은 측정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측정을 한다 그러면 혈액을 분석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혈당을 분석하는 걸 보시면 시간이 0분에서부터 120분간을 쭉 측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즘은 리브레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도 있지만 이거를 2주간 착용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혈액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사람들마다 보고 싶다, 눈으로 봐야지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다음 과정인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이제 뭐 하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주기는 너무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좋아도 다른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입니다. 평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예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평균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평균치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걸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검진 하게 되면은 결과는 가르쳐주죠. 그리고 평균에 비해서 높다, 낮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불안은 커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검진을 많이 잘하고 왔지만 그거는 건강관리보다는 그냥 원인, 결과라는 것, 경고라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라라는 그런 것을 갖는 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기존 방식의 한계였기 때문에 세계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은 미리 예방하면 될 거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좀 나빠졌지만 나빠진 것은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빠지기 전에 웬만큼 나빠졌을 때 빨리 되돌리자라는 예방관리 중심을 중요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아프기 전에 병원 가서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잘 처리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지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생활습관, 건강검진 이런 거를 모두 다 합쳐서 보자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만 가르쳐주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숫자만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뭘 바꾸면 되나요? 라는 서비스도 같이 달라. 이런 것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지금 맞춤 헬스의 이 트렌드는 반드시 의료 진단하고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병이 났을 때 진단은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고 병원 가기 전의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관리로 또 숫자에서 해석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역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건강검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금 비슷한 것들이 건강검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단어도 많이 쓰죠. 생체 나이, 노화 속도 이런 것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CJ 같은 경우는 햇반에 건강 노화하는 그분 얼굴도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고 또 사용자들은 이제 점점 더 맞춤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점점 더 직관적이고 쉬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보면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공감하기 쉽게 잘 보여주는 것 그래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스토리 보도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마이웰니스 랩의 접근은 바로 이것을 추점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마이웰니스 랩의 접근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몇 살인가도 주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다 그러면 보통하고 똑같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그치지만 저희는 이거 외에도 지금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방향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기본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특징인데요. 이 AI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 데이터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바로 ABO 리더님들께서 휴먼 터치를 겸하신다. 이것도 다른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신물질, 신기술과 그 다음에 휴먼 터치가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마이웰니스 랩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기술에는 주로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건강검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력진후,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친 데이터 쓴다라는 것은 이제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패턴을 찾는 건 엄두도 못 냈는데 요즘은 AI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을 집어넣고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패턴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패턴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 솔루션을 준다. 이런 개념인데 너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건강 노화를 위해서 만성질환을 사전에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성질환인 것도 굉장히 기술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렇게 쳐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만, 대사증후군 이런 것처럼 당뇨 이건 다 만성질환인데 가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그런 기전에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산화 스트레스가 연결되어 있고 또 대사 효율이 저하되는 것도 연결되어 있고 근육균형이 붕괴되는 것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런 만성질환의 그런 뿌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뿌리를 먼저 잘 정량화시킬 수 있어서 이 뿌리를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한다고 하면 만성질환을 예방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하나의 그런 질병을 얘기하는 것은 의사들이 질병을 치료할 때 하는 것이고 저희처럼 질병을 예방할 때 할 때는 이 뿌리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산화 스트레스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참 무서운 아이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포 이렇게 건강한 세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모두 다 파괴됩니다. 유전물질인 DNA도 손상되고 이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도 손상이 되고 이 세포를 싸고 있는 이 세포막도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강한 세포가 없으면 당연히 노화가 오고 만성질환이 온다라는 그런 기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0점부터 10점까지 정교화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내 세포의 건강은 지금 어떤 상태지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가 나오면 이거를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내 세포 건강은 지금 50점, 80점, 좋아요, 나빠요 이런 상태까지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영양소가 흡수되고 분해되고 또 에너지가 전환돼서 먹은 것만큼 나가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먹은 것만큼 정상이 안 되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죠.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쌓여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로서는 이거는 내가 먹은 에너지를 균형지게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여기 보시면 골격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임도 원활하고 대사도 원활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골격 근육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줄어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근육 양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근육 안에 있는 근육과 지방의 비율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 밸런스 점수로서는 이렇게 양이 부족하고 너무 지방하고 근육 단백질이 안 맞아 이런 얘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수를 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훨씬 더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건강 지수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만들어낸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커다란 깔때기가 있어요. 커다란 깔때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다 집어넣습니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먹는 것, 움직이는 것, 건강지표 여러 가지들 다 합친 것입니다. 많이 집어넣고 우리가 여기다 명령을 줍니다.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구별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또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지수를 만들어 봅시다. 또 근육 밸런스 지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 AI는 밤새도록 이 일을 많이 조합을 해가지고 이 100여 개가 넘는 그런 지표 중에서 의미 있는 15개 정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딱 15개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숫자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 숫자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중에 규칙을 찾아서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수가 지금 만일에 15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고 이게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점수가 같아요. 점수가 똑같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점수를 구성하는 그 요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점수가 제일 낮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점수가 제일 낮았고 이런 식으로 저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낮은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관리하게 되면 된다라는 것이 개인마다 다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근육이 양이 좋은데 왜 근육 밸런스는 낮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육 양 전체는 숫자는 만약에 이 중에 근육 밸런스는 이 중에 근육 양은 하나, 2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높지만 다른 것이 낮으면 전반적으로 밸런스 지수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만성질환 지수가 왜 높을까요? 나는 살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BMI 지수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건강 위치를 읽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알고리즘으로 3개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점수만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다른 것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점수를 모아서 이렇게 위치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3가지를 X, Y, Z로해서 전반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선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는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이고 여기는 모든 것이 나쁜 사람이고 여기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넣게 되면은 나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보면 점수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이 지수만 줬을 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어디가 취약하지? 그래서 그 취약한 걸 내가 이제부터 공격해서 바꾸면 건강해지겠지? 라는 개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김하나님은 53세의 사무직인데 활동은 낮고 수면은 부족하고 음주도 있고 흡연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건강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갱년기니까 관심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 데이터는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이런 지수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52세고 뭐 노화 속도는 어떻습니다. 여기까지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걸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정할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동일 연령대에서 등수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화 억제는 60등이에요. 만성질환 억제는 93등이에요. 여기에 해당해서. 그 다음에 근육 밸런스 지수는 상당히 높아서 16등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육 지수는 괜찮지만 노화 방어력도 약하고 또 만성질환은 굉장히 방어력이 약하네요. 이렇게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강 위치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라는 것은 주의 구간이라고 대체로 주의 구간인데 이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 하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병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구간대로 있거나 머무른다고 하면 나빠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구간에 있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 구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빠른 구간에 있는지 노화가 빠른 구간에 있는지 노화 속도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고 만약에 이 상태가 더 가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해서 내 위치 설명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떡하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점수 1.0이 넘는 그러한 노화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지수들입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은 노란색 위치에 있고 어떤 색은 초록색 위치에 있고 어떤 색은 빨간색 위치에 있는 것이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사람은 100만 분의 1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누구든지 다 컨비네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과연 요인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한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데 노란색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 여기가 빨간데 있다고 해도 이게 질병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빨간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놀라고
이게 많으면 내가 죽나 이런 느낌도 있다고 막 그러시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병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기준, 저희가 이 빨간색을 주는 기준은 건강검진 기준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막 병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보다는 더 이르게 얘기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분석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집중해야 될 건강 영역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홀로 있으면은 절대로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와 운동과 수면, 이 생활습관도 맞춤 코칭을 같이 해야지만 이 두 가지 축이 상생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제부터 도구를 ABO 리더님들께서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신호등처럼 이렇게 방화 표시를 해드렸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지고 눈에 볼 수는 없는 우리 몸을 지도처럼 하는 기술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고 그 다음에 ABO 리더님들께서는 이 매겨진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코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경험을 가지고 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칭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객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또 ABO 전문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이런 식으로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인데요. 여기 안에 자료를 이렇게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빨간지, 노란지, 파란지라는 개념이 보여질 수가 있고 이거를 근거로 우리 ABO 리더님들께서는 소비자들을 코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더 잘 보여드리려고 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분의 경우는 전체적인 맵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빨간 부분은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쪽이 나빠지면 이 부분도 나빠질 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빨간 부분이 정말 해결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노란 부분을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은 이분 스스로가 느끼기에 자기가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 분야하고 실제로 주위 분야가 이렇게 겹치거나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제일 1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지도를 보면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제품을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품을 연결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상에 넣는 거는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ABO 리더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따로 드리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았어요.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다음에 허리둘레도 높아서 이 부분이 약간 빨갛게 왔다고 치면은 제품 중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제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에 같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동시에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리더님들께 드리는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많이 살리시고 가이드를 주시면 휴먼 터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말고도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항상 하면서 식사와
그다음에 운동과 수면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키는 이렇습니다. 식사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되기 때문에 우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식사의 다양성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더블X를 연구할 때도 식사의 다양성이 나쁜 사람들이 건강이 나쁘다라는 것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식사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건강을 높이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은 WHO에서 이미 기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WHO 기준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지표별로 맞춤 전략을 만들어지면은 실천도 구체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사 점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디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잘못 먹고 있는지도 이렇게 또 이것도 역시 색깔을 가지고 구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의 식사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식사 습관을 상세하게 판정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판정이 났을 때 뭘 먹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개인화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류 및 두유가 부족하다 하면은 대체 어느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라는 그런 전체적인 가이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아까 제품이 직접 안 간 거랑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ABO님들의 휴먼 터치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것을 상세하게 잘 설명 주시고 그리고 설명할 때는 휴먼 터치를 같이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입니다. 운동은 WHO도 600mT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00mT는 맥시멈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라서 이 정도가 안 되면 무조건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라는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중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맞춤 운동 가이드라고 아메에서 그동안 만들어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직 맞춤형으로 이렇게 링크는 되어 있지 않지만 휴먼 터치를 가지고 개인 링크가 가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수면 요새 매우 중요하고 한번 봤더니 그동안 해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 가장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수면의 그런 상태를 개인 나의 수면 상태를 판정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아직은 개인적이진 않지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강조해서 휴먼 터치로 많이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내가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또 생활습관으로 코칭하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궁금하셨던 게 이거죠. 실제 변화가 가능할까? 이것이었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처음 시작한 데고 이것이 얼마 후에 먹은 다음에 얼마나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건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 중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 데이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80% 이상은 잘 코칭이 됐을 때에 올라갑니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어느 만큼만에 올라가느냐 하면 체중 같은 것이 매일 변하는 것처럼 1개월 만에도 변하는데 혈액 검사를 매달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한 3개월 만에 만약에 혈액 검사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현저한 변화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솔루션을 줄 것이고 그 솔루션을 따라 했을 때에 다음에 어떤 효과가 됐는가를 또다시 데이터에 입력하고 이런 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 번 순환이 되는 건데 이 사이클 한 번에 돌아오는 이 사이클이 어느 만큼이면 돼라고 하는 질문도 많으셨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매년 한다고 하면 매년 해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타겟하는 것이 여러 개였다 하고서 내가 빠르게 그거를 타겟한 게 좋아졌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3개월 만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 주어진 솔루션에 따라서 잘 따라서 한다고 하면 3개월 만에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 건데요. 질문 중에서는 이런 질문도 많으셨습니다. 마일 웰니스를 어떻게 소개하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눈에 이렇게 소개하시면 어떨까요? 마일 웰니스 랩은 내 몸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야.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많이 데이터를 주지만 그거 가지고 모르잖아. 그러나 이 마이 웰니스 랩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넣으면은 내가 현재 어느 상태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것은 건강검진 다음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 몸을 이해하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코칭 솔루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냥 감으로가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소개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이웰니스 랩을 소개하는 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건데 많은 분들에게 큰 유용할 수 있도록 휴먼 터치와 그다음에 저희 기술력이 합해지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한 이제 미래의 비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토론방을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님께서 사전 질문을 해주시면요.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지금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방에 질문 들어오는 대로 확인하고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올려주셨거든요. 웹이나 채팅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네네. 불가피하게 체성분 측정 없이 마이웰니스 랩을 진행했는데 이것이 노화 속도나 인체 생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 체성분 없이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체성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체성분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없어도 그러나 이제 그게 어느 만큼 더 영향을 미칠까요라고 얘기하면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보려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드리겠는데요. 네, 되셨겠죠? 그 다음에 그 의약품 데이터는 언제 들어가나요? 의약품 데이터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어느 의약품을 드시는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마이웰니스 랩은 건강인들, 의약품을 드시지 않는 건강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의약품을 드시는 경우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약품이 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맨 처음에 현재 드시고 있는 의약품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보여드릴 때도 의약품을 드시고 있다면 이것이 현재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도 같이 써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언제 나오나요?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니라 이제 아메이에서 준비 중이니까 아메이에서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기로 잘못 입력된 데이터는 고칠 수 없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 번 고칠 수 없는 건 절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임산부는 출산 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통 일단 임신하게 되면 한 10에서 12kg 체중이 불어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한 100일, 아기 낳고 100일 지나도 좀 안 변하죠. 네. 그래서 웬만큼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 부분이 빠진 것과 들어간 것의 차이가 클까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 데이터와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정밀해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그게 정밀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추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이거는 아마 국가검진 데이터는 되는데 가장 최근의 것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약에 내가 어제 검사했는데 오늘 올라오지도 않고 한 달 전에 한 것도 안 올라오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데이터를 먼저 받으시니까 그걸 가지고 수기로 입력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수기로 입력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다음에 이미 질병이 있는 분이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는데 웰니스 랩을 검사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해석하는데 좀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양 성분에 해당하는 뉴트라이트 제품이 많을 때 어떻게 추천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설문지에 식사 해보시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가 낮으면 영양 성분은 다 낮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이제 식물 영양소나 단백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낮으면 영양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 추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영양 성분을 추천한다 이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설문지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진 항목 선택은 어떻게 선택하고 답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문제로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이나 내가 무드 같은 것은 이제 건강검진으로 안 되니까 설문지로 집어넣습니다. 그 설문지는 공신력 있는 설문지고 저희가 임상시험을 할 때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은 대개 다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본인이 이건 내가 좀 안 좋아라고 느끼면 설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문이 진짜로 안 좋은 건지 정말로 내 생각만 그런 건지 이것도 판단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이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이 설문은 우리가 지금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문 중에서 수면,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식사 이것은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드나 이렇게 나머지 증상을 물어보는 그런 설문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식단에서 다양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설문이 되면 좋겠어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문은 최선이 아닙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걸 묻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초기부터.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다 그러면 균형 있게 먹는다 뜻이는 거고요. 음식을 다양하게 먹으면 과식하지도 않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이 나쁜 음식을 먹는다는 분은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고 균형되게 못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는 판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식사 습관이 노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물론 큽니다. 물론 큽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일단은 균형이라는 것 다양성을 먼저 얘기했는데 먹는 그런 속도나 여러 가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웰니스를 이렇게 시작했지만 점차 이렇게 진화되면서 이런 내용도 더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웰니스 랩과 마이랩은 연동은 많이 원하고 계시죠. 워낙 그다음에
본사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일랩과 마이웰리스랩의 차이는 마일랩은 우리 장내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생활습관과 그다음에 그 건강검진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다른 어프로치를 양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만나면 아주 극치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상선 암으로 수술했고, 그다음에 통풍까지 온 남자분인데, 마이웰리스랩, 이거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고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분은 대사성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통풍까지 오셨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식사에 제한이 많은데, 이걸로 솔루션을 제시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최선이라고 그렇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 게다가 또 암 환자이시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이웰리스랩이나 어느 글로벌 트렌드가 다 그러니까 이건 환자의 사후 관리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더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다시 하는 것만, 혈액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주로 많이 쓰는 게 3개월, 4개월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3개월 만에 변화를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혈액검사만으로도 이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60대 기준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이상 저희 자료는 각각의 연령별로 있지 70대 이상을 60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썼습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의사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가끔 건강기능식품을 어떤 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가시면 오히려 역효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이것도 역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하지만 역시 질환이 심각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사도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화 속도는 0.92이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좋다. 이거 뭐 노화 속도 0.92면은 그냥 그래도 평균보다도 낮은 겁니다. 저희가 목표는 0.9로 합니다. 조금 더 늦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이 1이거든요. 0.92라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도 굉장히 좋으시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지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일랩 데이터 그렇고 건강검진 데이터가 5회 결과치가 있으면 최근 3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3년 것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노화 속도는 그렇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매일매일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어느 시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날 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아마 시점이 너무 다르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 노화 속도를 보는 시점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보는 시점이 너무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문 내용 중에서 수면, 운동, 흡연 이런 거 있죠? 저희가 간단하게 물어본 거는 다 지수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관심 분야에 대한 설문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분은 그다음에 저희가 물어본 것 중에서 건강 지표보다는 설문에서 점수를 더 많이 뺏기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요 질문은 처음 듣는 질문이 아닌데 한번 저한테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더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마일랩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일치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아직 저희 어프로치와 그다음에 마일랩의 어프로치를 가지고 일치율을 갈 만큼까지 진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잘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절과 장 건강 신호등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반영되나요? 혈액 데이터라도 가능한가요? 지금 관절하고 간 건강 이 부분야가 현재 있는 혈액 지표로 매칭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질문지 드린 거 있죠? 그래서 질문지 드린 걸로 해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검사는 그대로 하고 식사, 운동, 수면을 바꾸고 3개월 후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온 예가 있을까요? 여기에 식사, 운동, 수면을 바꾸면서 혈액 검사는 안 하시지만 우리가 그 체성분 검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체성분 검사까지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유의미하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아마 그게 잘 바뀌어지면 혈액 검사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가 빠진 것, 들어간 것, 이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다면은 한번 티켓을 구매해야 되는가요? 요거는 아메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거라서. 그다음에 요 영유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인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8세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영유아는 아주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만성질환을 관리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성장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쁜 분에게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장, 간, 근육, 신장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돼야지 전반적으로 원활해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중에 신장이 빠졌다고 하면 아마도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아주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락처는 아메이에 있으니까 받으시면은 제가 한 번 더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과 건강에 중요하다고 공부하는데 지금 5가지 관심 분야 결과만 볼 수 있는데 다른 결과를 이 부분에는 아직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써주시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3년치를 이렇게 트래킹해서 볼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24년 데이터, 25년 데이터를 같이 이렇게 전에 넣어놨던 게 있으면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네. 한 가지만 이제 더 봐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약물을 먹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마이벨리스 랩에서 했다고 해서 복용을 중단하는 거,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처방은 의사들이 한 건데 이거를 여기에 따라서 처방을 먹던 것을 중단시키는 거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의 이제 질문에 답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새해가 돼서 그동안 칼국수가 너무 맛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거 중요하다 얘기하셔서 새해 또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지금 늦은 밤까지 너무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담아 설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우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